흐린 가을 하늘이 도시 전체를 회색빛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은 창문을 두드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오래된 호텔의 낡은 복도에서는 박금순 할머니가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청소를 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듯한 규칙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쓰레기통 비우는 거 잊으셨네요. 로비를 지나가던 젊은 직원 미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지나갔어요. 금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호텔의 젊은 직원들에게 금수는 그저 느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청소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순 씨, 3층 복도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손님들 체크인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매니저 정우진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곧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도구를 꾹 쥔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주름진 손등 위로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금수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호텔 복도는 마치 끝이 없는 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어요. 금수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죠.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들려왔어요. 야, 듣기로는 다음 주에 외국인 단체 손님이 온다던데. 응, 뭐 미국 군인들이라나. 호텔 전체를 다 예약했대. 금순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무도 그 순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직원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매니저 정우진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며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금순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미군 특수부대가 우리 호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번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니 모든 서비스가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객실 청소는 완벽 그 자체여야 해요. 정우진의 시선이 금순에게 향했습니다. 금순 씨, 특히 당신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해요. 이해하셨죠? 모든 시선이 금순에게로 향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금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흐린 하늘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녀의 기억 속에 묻어둔 과거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 주변의 나무잎들은 이제 노랗게 물들어 가을의 깊은 정취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박금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죠. 아무도 없는 직원 라커룸에서 천천히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금수는 자신의 작은 락커를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금순과 미군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잠시 사진을 바라보던 금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락커를 닫았습니다. 일찍 시작한 청소는 평소보다 더 꼼꼼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닦았죠. 창문의 유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고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 금수는 이미 한층의 청소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우와, 오늘 할머니 일이 빠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 근무를 시작한 프론트 직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수는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수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오가 되자 호텔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모습이었죠. 매니저 정우진은 로비를 서성이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손님들이 도착하면 완벽한 서비스로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로 질문이 들어올 경우 프론트의 민준 씨가 응대하세요. 다른 분들은 영어가 부족하니까요. 금수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정리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후 2시 검은색 대형 차량 3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군들은 모두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군인의 기질이 느껴졌어요. 선두에 선 중년의 남성이 호텔 로비로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존스 중령입니다. 우리 팀에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존스 중령 앞에서 프론트의 민주는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Welcome to our 호텔. 존스 중령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매니저 정우진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영어 실력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금순이 로비 한쪽에서 청소하다가 조용히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존스 중령 앞에 섰죠. Welcome to our hotel, Colonel Jones. We've been expecting you and your team. All the rooms are prepared according to your specifications. Would you like me to assist with the check-in process?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금순의 모습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존스 중령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ma'am. That would be very helpful. 금수는 침착하게 미군들의 체크인을 도왔어요. 객실 배정부터 호텔 시설 안내까지 완벽하게 영어로 설명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감과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정우진과 민준을 비롯한 호텔 직원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체크인이 끝나고 미군들이 객실로 향한 후 로비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금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청소도구를 들려고 했지만 정우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금순 씨,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매니저 사무실의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정우진의 책상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그는 금순을 향해 의자를 가리켰고 금순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몇 초간 이어진 침묵이 사무실 전체를 감쌌죠. 금순 씨, 방금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의 눈은 오랫동안 그저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노인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냥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우진은 금순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요? 저건 원어민 수준의 영어였습니다. 평소에는 왜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이력서에도 영어 가능이라고 적지 않으셨고,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점점 더 깊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한국어도 서툰 청소 할머니에게 영어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정우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미군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금순 씨가 통역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추가 수당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금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금수는 곧바로 청소 도구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호텔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이제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작은 수군거림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어. 할머니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다니. 원래 뭐 하던 분이신 거지. 청소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금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마치 들리지 않는 척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존스 중령이 금순을 찾아왔어요. 그는 로비 한쪽에서 청소하고 있는 금순에게 공손하게 다가왔죠. 실례합니다. 오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금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호텔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배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나요? 존스 중령의 질문에 금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제가 24이었을 때죠. 존스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관심 있게 들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많은 미군들이 들어왔죠. 당시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통역이 필요한 미군 부대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제8미군 부대에서 3년 동안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영어는 그때 배웠어요. 매일 미군들과 대화하고 문서를 번역하고 생존을 위해 빠르게 배워야 했죠. 금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스 중령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금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어 실력은 점점 필요 없어졌죠. 이제는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존스 중령과 금순의 대화는 이제 깊어지고 있었어요. 금순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놀랍군요. 전쟁 통역관으로서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텐데요. 존스 중령의 물음에 금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먼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네, 위험한 순간이 많았죠. 한 번은 최전선 근처에서 정보를 전달하던 중 포격이 시작됐어요. 미군들과 함께 하루 종일 참호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순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전쟁 후였어요. 미군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양공주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존스 중령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셨는데도 여전히 유창한 영어를 유지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금순은 작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들은 쉽게 잊히지 않나 봅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영어 뉴스를 들으며 연습했고 오래된 영어 소설책도 읽었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대화 중에 호텔 직원 몇몇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어요. 이제 박금수는 더 이상 그저 늙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호텔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금순이 출근하자 프론트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평소 그녀를 무시하던 젊은 청소부들도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금순 할머니, 혹시 이따가 시간 되시면 영어 몇 마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부탁에 금순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명인간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모두의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했죠. 오전 11시 존스 중령을 포함한 미군 장교들이 회의실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매니저 정우진은 금순을 불러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금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의에 함께 참석해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미팅인 것 같은데 우리 호텔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금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유니폼 위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수는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청소부 유니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빛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금수는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유니폼의 먼지를 꼼꼼히 털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살짝 입술에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행동이었죠. 회의실로 들어선 금수는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는 미군 장교들을 마주했어요. 존스 중령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했습니다. Mrs. Park, thank you for joining us. We tru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금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매니저 정우진과 호텔 측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죠. 회의가 시작되고 금수는 전문적인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보안 관련 요청사항과 특별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금수는 완벽하게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군사 용어와 전문 용어들도 어려움 없이 옮겼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군사 용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존스 중령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존스 중령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시스 파크, 우리 팀은 내일 중요한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와 함께 가서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호텔 측의 허락을 받은 후에요. 금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군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회의실 밖으로 나온 금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도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말이죠. 금순 씨, 방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정우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존중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금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중령님이 저에게 외부 방문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정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호텔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다만 금순 씨의 청소 업무는 금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청소 구역은 아침 일찍 끝내놓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정우진은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앞에 노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은 여느 때와 달리 금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진짜 한국전쟁 때 통역관이셨어요?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영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실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금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약간 당황했지만 천천히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군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그들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싸우는 젊은이들이었으니까요. 금순의 이야기에 직원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군 장교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가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했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와 감사함은 아직도 생생해요. 금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땠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금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쉽지 않았죠. 미군과 일했던 여성들은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도 낳았어요. 남편에게도 제 과거를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금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청소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금순의 이야기가 끝나자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평소 그녀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교차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미래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내 모습을 일부러 감추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네요. 그날 오후 금수는 평소와 달리 왠지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당당함이 느껴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청소하던 중 금수는 문득 자신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모습을 보았어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통역관 박금순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시스 파크, 내일 준비는 되셨나요? 존스 중령이 로비를 지나가며 물었어요. 금수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존스 중령은 경의를 표하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텔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금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도시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해 자신의 청소 구역을 서둘러 정리했어요. 손놀림은 평소와 같이 숙련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라커룸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흰 블라우스와 단정한 네이비색 바지가 있었죠. 50년 만의 외출이구나. 금수는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흰 블라우스 위에는 오래전 미군 부대에서 받았던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배지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문득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금수는 돌아섰습니다. 존스 중령이 라커룸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이건 제8 미군 부대 통역관 배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금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존스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한국의 통역관들이 없었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금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전 8시 2대의 검은색 차량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로비로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의 금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금순 씨, 정우진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금수는 미소로 화답했죠. 차에 오른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낀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 안에는 존스 중령과 2명의 미군 장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군사 관련 시설입니다. 보안상 세부 내용은 도착하기 전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회담이 있을 예정이에요. 존스 중령의 설명에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해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시간가량의 주행 끝에 차량은 군사시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문과 감시탑이 있는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금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군사시설 특유의 긴장감이 그녀를 과거로 데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존스 중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금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시설 내부로 들어선 일행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크고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국군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금순이 들어서자 그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통역관으로 70이 넘은 노인이 등장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금수는 전문적인 자세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군사 용어와 전문 용어들이 물 흐르듯 그녀의 입에서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한국 측 관계자들도 점차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죠. 이분은 정말 놀라운 통역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디서 훈련 받으셨나요? 한국 측 장성이 쉬는 시간에 존스 중령에게 물었어요. 중령은 금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스스 파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50년이 넘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말에 한국 장성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금순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이시군요. 저희 아버지도 그 시절 군인이셨습니다. 금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금수는 지치는 기색 없이 계속해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능력이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세스 파크. 당신 같은 분이 그동안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다니 믿기 어렵군요. 회의가 끝난 후 존스 중령이 말했어요. 금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통역관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통역관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금수는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았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금순을 향해 달라진 눈빛을 보냈어요. 그것은 존경과 경외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차림의 금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금순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정우진이 공손하게 요청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존스 중령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금순 씨의 놀라운 활약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호텔에 특별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머무는 3일 동안 금순 씨를 전담 통역관으로 배정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호텔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담당자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 업무는 더 이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은 채 정우진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능력이 갑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정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금순 씨의 능력이 청소부로 묻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우진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금순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정우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수는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청소부 유니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그 옷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스 중령과 미군 장교들이 금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꽃과 함께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죠. Mrs. Park, please join us for dinner. We have something for you. 존스 중령의 초대에 금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일어나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을 도운 모든 한국인 통역관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존스 중령은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명예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전쟁 참전 통역관들에게 수여하는 명예 메달입니다. 뒤늦게나마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 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미세스 파크가 더 적합한 그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요. 존스 중령의 말에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을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금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받은 명예 메달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금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마침내 인정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명예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금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어진 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금수는 옷장에서 어제 입었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그 옷을 입는 것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오래전 익숙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금순을 맞이한 것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프론트 직원들이 먼저 공손하게 인사했고 다른 청소부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우진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 생각해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금순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금순을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박금순 외국인 고객 서비스 담당자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금순 씨의 사무실입니다.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통역과 특별 서비스를 담당해 주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금순은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지만 동시에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우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순 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사과드립니다. 그날 오전 존스 중령을 비롯한 미군 장교들이 금순의 새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어요. 미시스 파크,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내일 떠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스 중령은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그것은 미국 대사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을 찾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보세요.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오후가 되자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소 무시당하던 청소 할머니가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고 이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많은 직원들이 금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금순 할머니, 저희에게 영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전쟁 때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금순은 친절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금순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참 긴 여정이었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이 순간, 금순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는 나날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다음 날 아침, 미군 장교들이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금순을 비롯한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존스 중령은 금순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시스 파크, 당신을 만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금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역시 영광이었습니다. 중령님. 당신들 덕분에
제 과거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스 중령은 금순에게 경례를 했고 다른 장교들도 그를 따라 경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진 영웅에 대한 늦은 인정이었습니다. 미군들이 떠난 후 호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곳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청소부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조용히 금순의 사무실을 바라보았고 젊은 직원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은 새로운 역할에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외국인 손님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전화를 걸어 금순을 불렀어요. 금순 선생님, 로비에 외국인 손님들이 오셨는데 통역이 필요합니다. 금순은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청소부 할머니였던 박금순은 이제 모두가 존경하는 박금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금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우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